가족 중에서 이제 뭐 아버지만 홀로 한국에 있거나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어머니가 있냐, 아버지가 있느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은 너무나 많이 받아왔지만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구성권 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그 단어를 풀어 쓰게 되면은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었을 때,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혼인이나 혈연,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가족이라고 국가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로써 이제 좀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 1948년에 이제 유엔에서 만들었던 세계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가족구성권 연구소도 이 인권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이 한국 사회에서 좀 만들어 가자 라는 의미로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는 가족 구성 연구를 위한 연구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됐다가 2018년에 이제 저희가 연구소로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이제 지정하고 있는 이 법률과 행정에 근거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해진 규범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그 차별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복지나 어떤 법이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고 어떤 인권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번 활동을 해보자 라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제도 밖에 있는 어떤 가족들이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이제 몇 년 시간이 이제 흘러오고 2006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도 들어가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 조성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 어떤 형태나 이 가족 상황에 따른 어떤 차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의 제도라 하면은 정말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복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살갑게 다가오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은 최근에 어떤 국민지원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아버지나 부모님 중심으로 어떤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어떤 가족의 형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도 있었고요. 그런 어떤 복지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태어나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정상가족과 관련된 그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특정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끝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나와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족의 형태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혼인제도나 결혼제도나 가족제도에서 승인 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어떤 가족 구성권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생활동반자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거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받거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이나 좀 배제의 현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혼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혼인 제도나 가족 제도들, 포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바로 이 생활동반자법에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마저도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저는 이 법이 그런 점들을 개선하고 좀 가족 실천을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생활동반자법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생활동반자법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 재정으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도약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우리 사회가 닫혀 있는 사회가 아니라 아니면 민법에 있는 뭐 779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뭐 건강가정 기본법이나 또는 뭐 저출산과 관련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확장돼서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이 내용들이 함께 변화했었을 때에만 이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다양하게 같이 좀 이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